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그 현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여유를 가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그 엄청난 압박감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마저 눈치가 보이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압박의 한가운데 바로 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는 제품 사양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오면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 경험, 그 모든 걸 취업 시장에 내놓기 위한 상품 목록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압박감도 엄청난데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몇 가지 숫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줄 겁니다. 보세요. 26만 7천 명.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그냥 잠깐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무려 6분기,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20대를 위한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하락 추세라고 봐야겠죠. 더 심각한 건 한 번 실업 상태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3.3%라는 숫자, 이게 1년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20대 후반 청년들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보다 거의 8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또 다른 쪽에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구직자와 기업은 서로 만나질 못하는 걸까요?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월급도 많고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은 일자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처럼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세상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걸 보면 그 미스매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청년들은 IT 분야처럼 성장 가능성 있고 월급도 높고 워라밸도 챙길 수 있는 일을 원해요.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들이죠. 그런데 오른쪽,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일자리들은 어때요? 상당수가 지방에 있는 제조업 일자리이고 임금이나 복지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한 전문가가 정확히 짚어냈죠. 제조업 일자리는 많지만 대부분 지방에 있고 조건이 좋지 않아서 청년들이 기피한다. 바로 이겁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이 커다란 간극, 이게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런 청년 고용 문제가 과연 한국만의 일일까요? 사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일종의 세대 충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원인이 좀 달라요.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노동시장이 좀 경직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일자리는 보호가 잘 되지만 청년들이 새로 비집고 들어갈 팀이 별로 없는 거죠.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청년 실업률이 25%를 훌쩍 넘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라는 뜻인데 EU 평균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아주 강력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AI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2년 말에 챗 GPT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터 기술 분야 채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더니 젊은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정점을 찍고 20%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경력이 많은 베테랑 직원들은 AI가 따라하기 힘든 노하우나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회 초년생들이 맡는 업무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서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좀 씁쓸한 현실이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과연 없을까요? 다행히 여러 곳에서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중앙정부의 큰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직장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 행정 인턴 제도를 볼까요? 이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지원하면 17명을 뽑아서 4개월 동안 도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줍니다. 거기서 정책 연구나 데이터 분석 같은 진짜 실무를 배우는 거죠. 아무 경력이 없어서 막막했던 청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첫 경력이자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전문가들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더 지원해주고, 둘째, 정부가 보증하는 인턴십을 더 많이 만들고, 셋째, 지방으로 가도 살기 좋게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앞에서 말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결국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일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그냥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하나 쥐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진심으로 투자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회를 만드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취업률 숫자를 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